그러면 야, 아까 함경남도에서 군복무 했다 했어요. 네. 그럼 중부전선 강원도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본인의 차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요, 제 차로 온 건 아니고. 걸어서? 전 그때 차를 내놓고? 네, 내놨었거든요. 그때 돈을 주고 그냥 지나가는 버스 타고 왔죠, 버스. 하루면 와요, 거기까지. 하루면? 네. 북한도 전화가 다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여기 그 함경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알아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 버스 차장들이 있거든요. 네. 차장들이 다 연결을 해줘요. 누구 차장 이렇게 전화번호 공유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장 버스 시간표대를 딱 기억해 두고 갔다가 그 다음에 버스 출발하기 전에 버스 딱 탔죠. 아, 미리 딱 먼저 타지도 않고? 네. 그 미리 출발하기 전에 검열을 하거든요. 경무부가. 경무부, 그래. 네, 경무부원들이 올라가서 쫙 버스 한 바퀴 검열을 해요. 검열하고 딱 내려왔을 때 제가 이제 탄 거예요, 버스에다. 딱 출발하기 전에? 네, 차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버스가 쫙 가면서 초소를 통과하거든요. 그땐 군복 안 입었어요? 네, 그때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사복 입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군대 티는 나죠. 나죠. 젊은 남자애가 군대 아니면 누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다음 머리가 머리도 좀 상당히 좀 기르긴 했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일부러? 네, 일부러. 근데 군대 티가 나죠. 네. 버스를 타고 쭉 가면서 초소가 나오면 전 초소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지도 학습했잖아요. 네, 그 대부분 도와 도를 넘어가는데 10호 초소라고 있잖아요. 거의 붙여서. 네, 그런 초소들 그걸 가기 전에 버스 기사한테 이야기해요. 운전수 동지, 자 미안한데 차 좀 초소 앞에 한 500m 그쪽에다 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돼 이러질 않아요. 그분들도 아들이 있고. 그렇지. 네, 군대하고 다 뭔가 다 있어요. 그리고 네. 북한은 워낙 군대들이 많으니까. 네. 그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세워줘요? 하면 저도 담배 한 갑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내려가지고 버스가 쫙 가다가 초소에서 검열을 해요. 그 버스에 최소 30에서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쭉 검열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증명서 검열하는 거. 저는 그 사이에 애돌아가지고 걸어서 쭉 해서 한 500m 앞에 가 있어요. 그럼 버스가 쫙 와서 초소 통과해서 앞에 와서 저 앞에 세워요. 그럼 다시 버스 타고 야.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그쪽에서는 벗어났죠. 그 하루 길을 이렇게 어쨌든 DMZ를 통해서 내가 기순을 해야 되겠다. 네. 하루 길을 그 버스랑 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 그때는 진짜 착잡하죠. 이게 생각이. 내가 이 길 길인가? 갔다가, 예. 그때 제가 버스를 탔을 때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 길은 맞다. 내가 가는 길은 맞다. 근데 내가 다시 이 땅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길이 어찌 보면 내가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고 네. 이 길이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더욱이 갔다가 나는 오겠다라는 계획까지 있었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아마 착잡하지 않았을까. 자기 버스 타고 중부전선까지 갔습니다. 네. 북한군은 어떻게 따돌렸어요? 북한 군인들이 이제 DMZ 근처에 이제 쫙 모여 있잖아요. 몇 개 군단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지. 10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철책에 와서는 한 40km 정도 내는 제가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 다음부터 산길 탔죠. 네, 산길 타고 쭉 가다가 그 지역에 와서 제가 한 며칠 있었어요. 며칠? 네, 제가 부대 딱 이탈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넘어온 지가 한 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네, 한 주일인데 하루 정도 오고 한 6일 정도를 제가 그 근처에 있었죠. 네, 40km 밖에서. 왜요? 제 일기예보를 이렇게 쫙 체크하느라고. 네,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날짜 가야 될까 이런 걸 체크하느라고. 그러다 딱 이 날이다 했을 때 그날 떠난 거죠. 그럼 일기예보를 어떻게 비 오는 날, 흐린 날, 개인 날 어느 날을 선택했어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 제가 이게 아마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죠. 경험에서부터. 제가 군대에서 뭐 7, 8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누가 가까이 오는 걸 몰라요. 비 오는 날은. 그렇지. 빗소리 나고. 빗소리 나고. 막 춥고 힘들고. 네. 내다보기도 싫어요. 내다보기도 싫어. 네. 군복 젖으면 지가 다 몸으로 말려야 되니까.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날 가면 그냥 뭐 내가 그냥 팔 휘저으면서 가도 북한군은 나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그날을 딱 택해서 온 거죠. 그러면 그 40km 그 안에 있다가 북한군 초소를 통과해서 네. 그 비무장지대를 넘을 때까지 그 키로수는 한 몇 킬로 정도 됐을까요? 이게 40km 정도 돼요. 하루에 제가 그걸 걸었거든요. 하루에 산길 그냥 쭉 뭐 한 30km는 걸었을 거예요. 못해요. 40km 정도. 그 정도. 딱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도 그냥 항해남도 뭐 개성이 지도만 봤는데 이 길이다 이게 확신이 있던가요? 북한은 단순해요. 우리는 내비 없이 길을 못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뻔해요, 길이. 그 길 하나예요, 그냥. 그 동네로 들어가는 길은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정표, 뭐 목적지, 예를 들어서 철원, 철원 36km 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 철원이 36km요? 네. 이정표, 그러면 그 길 따라 꼭 가면 철원이에요. 36km. 여기처럼 뭔가 개발이 안 되길 잘했군요. 아, 그렇죠. 이게 우리는 고속도로에 사람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없지. 네. 내비가 없이는 또 못 가잖아요. 못 가지. 도로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그저 한 뭐 60, 70년대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 그 길이 뭐 있지? 기어가고 가는 길. 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길이 단순해요. 그냥 직선 가면 그게예요. 리정표가 그냥 철원 36km. 여기서 가면 36km. 철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남한이네. 네. 이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 산길도 이제 타고 가는데 산길을 타면서도 산 위에 올라가면 길이 이렇게 두루두루 보이거든요. 근데 밤에 또 제가 그걸 또 왔어요. 그래, 밤에 걸어야지. 네. 밤에 쭉 그 DMZ 민통선 40km 이제 들어서면 40km 안에 들어서면 민통선이거든요. 북한도. 거기서부터는 제가 저걸 탄 거예요. 저기 밤에 산길을 탄 거예요. 산길을 타고 오솔길 따라 이제 쭉 가면 또 물어봐요, 이렇게. 여기 가면 무슨 동네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조금 가면 뭐 무슨 리 몇 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리 이렇게 해요. 하면 머릿속에 리가 있잖아요. 그 리로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의 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좀 다녀보면 이게 신지, 군인지, 면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안 되지. 네, 안 돼요. 근데 북한은 그게 확실히 돼요. 확실해요. 모든 리에 영생탑이 있잖아요. 영생탑. 네, 그 밤에 쭉 가도 밤에 번개가 칠 때 그 리 마을에 들어서면 영생탑이 떡 서 있거든요. 뽀짝뽀짝하면 이게 무슨 리로구나.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히 학습이 된 거죠. 이야, 여러분, 영생탑이 뭐냐면 이 설명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생탑이라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은 죽지 않고 북한인민과 같이 있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네, 그렇게 큰 그 돌에다가 뭐 대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화강석이나 대리석 여기다가 써붙인 거예요. 그렇지. 한 높이 한 뭐 15에서 20m 리에 있는 것들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형물을 아주 그냥 크게 해놓고 그냥 거기다 꽃을 갖다 놓고 했으니 그게 하나씩 있으면 내가 리를 하나 지났구나. 그렇죠. 큰 길, 대체로 큰 길이 쭉 리 정도까지는 큰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을, 뭐, 동네 들어가는 길은 좀 좁아져요. 네. 큰 길만 쭉쭉쭉 따라가다, 남쪽으로 나가다 보면 리를 하나씩 지나가는 거를 느껴요. 뭐, 이게 밤에 걸으면서. 밤에 걸으면서. 네. 거기다 지도 보면서 여기는 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무슨 리가 있구나. 네. 이걸 학습을 했으니까. 네, 다 전반적인 게 아니고 DMZ 근처 리들 이제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야, 머리가 원래 워낙 좋았군요. 아니, 그게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단순해요, 사실 그게. 엄청.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걸린 자물쇠도 자꾸 들여다보면 열린다는. 군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도둑질하러 나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켰던 부대가 후방창고 부대였거든요.
후방 창고들은 열쇠 다 이제 걸어놓고 있는데 그치.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꾸 열쇠를 들여다보면 열린다. 그건 그 부대 명언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자꾸 열쇠를 채우고 뭐 열고 뭐 하는 부대예요. 창고 지키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월급 안 주다 보니까 군인들이 창고에서 물자를 빼다가 팔아먹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창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야, 어떤 사람이든 열쇠를 계속 자꾸 들여다보면 열린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어떻게 방어할지 그걸 너는 고안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게 뻔한 거예요. 그냥. 3년을 봤으니. 네. 3년 이 길로 가면 이게 뭐 있고 이게 네. 그러니까 30일, 3개월도 아니고 네. 3년을 머릿속에 계속 고민하면서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이 예행 연습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여행 연습이 그냥 뭐 뚝 된 거죠.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영생탑 하나 딱 지나가면 아 개풍리 지나갔어. 난 탁 지나면 장풍리 지나갔어. 네네 그런 이렇게 거죠. 한 거네요. 네. 야 그래도 정작 그 리를 딱 리에서 또 이 비무장지대까지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몇 킬로 정도 되던가요? 어떤 리에서부터 비무장지대까지 한 8km 정도? 8km 좀 더 되겠다. 네, 한 10km 정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10km, 12, 그 민통선 안에 리가 쫙 있거든요. 그렇죠. 민통선 안에. 거기에는 그 지역 사람들만 살아요. 다른 사람들 왕래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검사 받고 들어가서. 네, 검사 받고 들어가는 데가 가지고. 근데 그 마을부터 저기 철책까지 한 10km 정도 돼요. 네, 10km. 네. 네, 그게 그 다른데 보통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왔던 데가. 예. 네, 제가 왔던 데가 그 정도 돼서 마지막 리를 딱 통과해서 쫙 이제 산길 막 직진만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직진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철책하고 제가 선 거리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 한 6km 정도는 거리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6km. 그 왜냐하면 대부분 비무장지대가 4km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2km. 네. 그래서 북한 철책에서 2km 정도를 벗어나 있어야. 그렇지. 네, 있어서 거기서 준비를 하루 정도 해야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무작정 가다가 보면 북한 철책에 그냥 어딘가 모르게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에서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본 거죠, 이렇게. 얼마나 추웠을까요? 네. 뭐, 배고프진 않았어요? 배도 고프죠. 근데 그때 춥고 배고프다 한 생각보다도 그 지나온 제가 살아온 그런 일들이 그냥 파라노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가 뭐 20세 중반도 못 됐을 때인데 뭐 24살 이때인데 파라노마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시잖아요, 시. 남이 장군의 시. 남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그 있어요. 두만강수 운마무, 뭐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운마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남아 20에 나라 평정 못하면 어떻게 그걸 후세의 대장부라 하겠냐. 뭐 이런 시가 탁 있었대요. 근데 비 맞으면서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렇지. 내가 가는 길 이게 20대에 걸맞는 길일까?